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친일파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토지 수탈과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조병현 박사님 단지학당에서 지난번 이병도 그 방송이 아주 유익하고 재밌었다는 시청자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조병현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은 처음이라 상당히 좀 어눌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전공 분야고 해서 재미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의 친일파들 든든한 우리 버팀목이죠. 우리 항상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방송, 이 코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승입니다. 네,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내가 참 오늘 윤서인의 그 안중근 의사는 국군이 아니다라는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에서 안중근 의사 이제 그 관련된 그 보도를 냈어요. 그랬더니 윤서인이가 또 글을 안중근 의사는 군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2015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육군의 아버지, 대한민국 육군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명함수첩을 만들었는데, 명함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안중근 의사를 왜 윤서인이 또 그런 식으로 또 모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네. 자, 오늘 그 일제 토지 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반일 종족주의 그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이 일본의 덕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일본 덕택이에요? 그리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쉬운 말로 하면 네. 사상이 좀 의심스럽죠. 네. 이 자료를 좀 한번 볼까요? 네. 대한제국 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따져봐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일본의 덕택이다.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확립이 되고 이제 또 조세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대한제국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었죠. 전국토의 3분의 1을 청량을 해서 양안, 네. 지계, 양안은 토지대장이고 지계는 등기부입니다. 이것까지 다 만들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죠. 네. 통감부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걸 무시하고 일본이 다시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이 토지조사 사업을 안 했더라도 저희들이 대한제국에서 했던 걸 완성을 시켰으면 일본 사람이 한 거하고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한 제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본의 덕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그러면은 이게 다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진 어떤 일들의 결과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일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그런 잘못된 정신 상태를 가진 자들이 이 사회에 버젓이 활개치는 좀 건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제국에서 했던 토지조사 사업을 잘 이해한다라면 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그자들은 이해를 해도 강변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대한제국의 네.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네.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지조사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적제도 또는 지적조사 뭐 이런 용어는 항상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먼저. 예. 이 참 지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제 잔재 용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적질하다, 가리키다. 또 있고 또 야 좀 지적으로 생겼어. 그런 이제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적. 이제 지적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 청량을 해서 등록한 이제 장부를 이제 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우리가 저 호적이 있듯이 네. 땅에는 이제 지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적이라는 그 얘기, 그 용어 자체가 네. 친일 용어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조선실록에도 보면 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다만 우리는 지적 대장이다, 지적 도다라는 용어는 안 썼죠. 그렇지만 지적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이걸 친일 용어다 이래서 이름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토지 정보.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국토부나 시군구에 가면은 지적을 담당하던 이름들이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죠. 또 시대에 맞게끔 이제 좀 순환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지적공사가 지금 그러면 국토정보공사로 그렇게 되어 이름이 있죠.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국민, 영토, 주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토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이라는 게 국가가 조사하고 등록한 어떤 공식적인 그 기록물, 장부 이렇게 네.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네. 토지는 영토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영토 내에 있는 토지들을 처음부터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이제 지적 제도죠. 그래서 이제 또 지적학은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게 지적학.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게 지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긴 썼었던 건가요? 지적이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양한이 토지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계, 이제 관계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이제 등기부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이름들이 이제 토지 대장, 지적도, 등기부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변천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적의 역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을 때 네.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기 때문에 또 수탈을 한 거고, 지금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수탈을 했다는 것을 네. 정당화시키는 건 뭐냐면 결국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걸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게 또 일부 반일 종족주의에서 주장하는 건 네. 이걸 갖고 수출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의 그 기원은 네. 한번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침략설이에요. 네. 침략을 해서 그 점령지에 가서 그걸 이제 누가 땅을 어디에 어느 만큼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알아야 세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침략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설, 순수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생긴, 그 다음에 치수설, 지배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적의 기운에 봤을 때, 침략설이라는 걸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한 걸로 봐서는 엄연히 지적의 그 역할로 봤을 때 침략설에 해당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청량을 한 것은 침략을 목적으로,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적의 기운에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적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국가 행정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목표랄지 어떤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라를 운영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사람 관리, 네. 두 번째가 땅 관리입니다. 땅 관리하는 게 지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내무 행정의 2대 목표가 땅하고 사람 관리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사회 인프라로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측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그 기능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표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면 이제 면적, 네. 번지라고도 얘기하죠. 지번, 그다음에 지목, 경계, 토지 소재나 이제 좌표 이런 것들을 각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지적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기능이 가장 크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평가, 이제 가치를 알아야 세금을 거두니까. 이제 그 토지 이제 가치 측정하는 이제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지 또 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단위가 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산소의 중요성을 잘 모르듯이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 이제 과거의 역사에서도 네.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어떻게 좀 변천이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고조선이랄지 그 네, 이후에는 네.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청량은 지적 제도가 발전된 거는 이제 나일강 변이죠. 범람이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경제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경제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청량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조선 때도 당연히 지적이나 청량이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 때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부루 제2대 이제 부루께서 이제 이 정전을 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경 박사 우문충이 토지를 청량해서 지도를 제작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 이제 또 고구려 때도 보면은 우리가 고구려 자 같은 거는 많이 나옵니다. 어디 고분 발굴하다 보면 고구려에서 썼던 자, 권척이라 그러죠. 죽재 권척, 대나무에다 이렇게 새긴 그런 이제 자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고구려 때도 청량을 해서 이제 복력도 이제 궁궐이라든지 지역의 지도를 이제 다 만들었죠. 그렇게 사용을 했고, 신라 때는 이제 신라 장적이라 해서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사찰에 가면 이런 문서들이 다 있고, 사찰에서 관리하던 땅에 대한 기록들을 다 이제 담아놨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신라 장적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고려 때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네. 신라 말기에 토지 제도가 문란했기 때문에, 원래 토지 제도가 문란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도 현상은 똑같습니다.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려 때는 대대적인 이제 토지 제도를 정비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제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선 때는 이제 경국대전에서 또 이게 언급이 돼 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 20년마다 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청량해서 양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게 안 지켜졌죠. 그것만 지켜졌으면 아주 훌륭한 제도는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그 관료들이, 양반들이 토지를 수탈을 못 하죠. 이게 잘 안 돼 있어야 자기들 다 뺏어가기도 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것 아니었나요? 왕의 소유. 그렇지만 이제 왕이 공을 세운다든지 하면 논아주죠. 그렇죠. 그렇게 토지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네. 양안, 아까 이제 양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양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양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양안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 대장이죠. 아, 그래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본 장부. 지금 지적이 세시적으로 출발해서 이제 법지적, 지금 이제 다목적 지적, 정보 지적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적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적이 발전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도 인프라로서 활용을 하는, 다방면에 활용하는 제도로 이제 변천이 되어 왔는데, 이 양안은 그거 중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기본 장부가 이제 양안이고, 오늘날 토지 대장이죠. 그 당시에는 수입원이 토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했죠.
네.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토지를 양안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양안에 대한 기재해 놓은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각형의 숫자를 써놓고 한 것은 지적도입니다. 오늘날 지적도에다가 거리 수치를 다 해놨죠. 사방에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서문태형답, 그리고 서문태의 답이고 오른쪽은 왼쪽은 또 누구 답이고 북쪽은 어떻고 그리고 위에 19 써놓은 거는 가로가 19고 밑에 14는 세로가 14다. 그 크기를 이렇게 다 그림으로 다 그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 재미나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저 기리고차라는 그림입니다. 청량을 하는 기계죠, 장치죠. 지금으로 치면 땅에 있는 인공위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을 운전하는 사람이 마부가 채찍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을 가도록 독촉을 하면 말이 가면은 바퀴가 굴러갑니다. 네. 바퀴가 큰 바퀴가 굴러가면 그 바퀴가 세 개가 물려 있는데 요것들이 돌아가면서 큰 바퀴가 돌아가고 적은 바퀴가 돌아가서 일정 거리가 되면은 북을 칩니다. 네, 그러면 거리가 얼마죠? 그래서 이 기리고차가 조선 때 이제 청량에 사용됐는데 우리 이 남한에는 이 모형이라든지 기록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금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북 소리를 듣고 네, 바퀴가 돌아가는 네. 그 거리가 나타나면 네. 그걸 이제 큰 바퀴가 돌면 밑에 바퀴가 계속 돌아서 몇 네. 바퀴가 돌아가면 거리가 얼마다. 그때 되면 북을 딱 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네. 기리고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일제 토지수탈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또 대한제국의 토지수탈 사업도 또 알아야지만 일제 토지수탈의 이제 그 부당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제국의 토지조사 사업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이제 후기에 경국대전에 20년마다 한 번씩 청량을 해서 양안을 정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대한제국 때 이제 왕권을 이제 좀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토지가 일본인들이라든지 외국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합니다. 이제 그걸 방지할 이제 뭐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대한제국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출발점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18세기 숙종 때 했던 이제 경자양정 때 하고 나서 200년 동안 그 뭐 토지조사 사업을 전국적인 규모로는 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품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지목에 많은 변동이 있었고 또 개간으로 농지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량을 해서 양안을 안 만들었고 소유자도 많이 바뀌었고 또 구양안 그 이전에 사용했던 양안에 또 자호라 하면 이제 생긴 모양 이거 이제 위치죠 위치 그다음에 이제 지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 이제 그 가보 개혁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쓰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래서 1894년도에 이제 관제를 공포하는데 탁지 아문에서 이제 전적이죠, 지적이죠. 네. 탁지 아문에서 전적을 담당하고 자, 내부 아문에서 청량을 담당하고 농상 아문에서 지형 청량. 오늘은 이제 지도 만드는 업무죠. 그러고 이제 공무 아문에서는 이제 광물, 광산 이런 데 이제 청량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청량이. 그런데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는 해양 청량, 바다 하는 청량, 그다음에 우리 지적 청량, 소유권 하는 지적 청량, 그다음에 이제 공사할 때 하는 시공 청량, 똑같은 청량이니까 한 군데 모아.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 있던 이 지적 업무를 국토부로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재산, 개인 사유권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죠, 지적 업무는. 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청량은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지적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군요. 이제 내무부에 있을 때 공무원이 그대로 다 갔습니다만은 네. 이제 거기는 사업 부서이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그렇게 이제 지적에도 사업 마인드가 들어가는 아하.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네. 이 국토를 활용하는 쪽에 서브해주는 아. 이제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1995년도에 이제 판적국에서 판적이면 이제 사람하고 땅이죠. 사람과 땅을 이제 판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판적국에서 이제 지적을 관리를 하게 되죠. 이제 897년도에 대한제국 이제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양지아문 그 관련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양지아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량이라는 말은 네. 척천양지, 척천 하늘을 하늘을 관측하고 양지 땅의 크기를 재이는 척천양지의 준말이 청량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땅에 청량을 하는 그 부서 이름을 양지아문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양지아문을 치면 지금은 뭐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이런 독립된 하나의 관청으로 지적 조사를 하기 위한 관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제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이제 토지조사국으로 바뀌고 일제에서는 그걸 이제 임시토지조사국이라고 부르죠. 그 전신이 이제 이 바로 양지아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양지아문에서 이제 양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국에다가 토지 청량 및 토지 이제 수용 관련 업무를 보고 이제 판적국에서는 지적에 관한 사항 또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처분들 이제 국유지 같은 거 처분하고 하는 업무들은 이제 판적국에서 맡게 되죠. 그리고 그에 이제 또 9월에는 이제 청량사 크럼을 초청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근대적인 청량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양기 아문에서 크럼이라는 청량 기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지금 남대문 앞에서 청량하는 모습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게 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갓을 쓴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제 군인 같은 제복을 네. 입은 사람들도 모르고 어린 애들도 이제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청량 사진이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청량을 하는 첫 번째 이제 시발점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오하이주 청량 그 사는 사람인데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2년 동안 이제 고용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량 기술을 배워서 또 가르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사 사업을 이제 하게 되죠. 네. 아, 재밌는 사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양지 이제 아문에서 이제 양무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조사를 하는 사람 공무원을 뽑은 거죠. 이제 배치를 하죠. 이제 한 사람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양지 아문에 임명을 해서 그 업무들을 다 실시를 하고 또 그 위원들이 이제 그 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청량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각 면 단위까지 전부 이제 파견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면 단위까지 파견을 시켜서 이제 청량을 시키는데 하루에 청량을 120필지씩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청량을 나가서 해보면 하루에 뭐 6필지, 7필지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120필지씩 청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청량을 했다라기보다는 옛날에 청량해 놓은 그 자료들을 검토해 가지고 인정하고 또 그게 불합리한 것은 다시 청량을 하는 일 분류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청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양안도 만들고 지게도 만들고 하는데 1989년도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을 합니다. 네, 1889년도에 중단합니다. 여기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양지 아문 임명장입니다. 네. 양지 아문 임명장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제 우리 대감님이
이제 청량 기계를 보면서 지금 이제 청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나중에 우리 일제 그 조선 토지 조사 사업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보면 칼을 차고 말 차고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청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칼 차고 말 타고 청량하면 빼앗는 거죠. 그렇죠. 네. 극명하게 대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땅을 빼앗기게 된 네.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을 테니까. 네.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반일 종족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 사업 이제 그 실적이 됩니다. 네.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6개월 동안에 총 124개 군을 이제 완료했죠. 요거는 양지 아문에서 한 겁니다. 양지 아문에서 한 게 요 실적이죠. 그래서 경기 15군, 이제 여기는 군을 얘기합니다. 군. 예, 그 다음에 충북에 17개군, 충남에 22개군, 전북에 14개군, 전남에 16개군, 경북에 27개군, 경남에 10개군, 황해도, 북한 지역은 아직 안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황해도에 3개 군을 해서 이렇게 이제 124개 군에 이제 양전 사업을 완료를 했죠. 대한제국 시절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901년도에 이제 지계 아문으로 바뀝니다. 네. 중년으로 중단이 됐고, 그 다시 이제 하려고 하면서 조직을 바꿔가지고 이제 지계 아문으로 바꿉니다. 지계 아문은 이제 지계는 아까 제가 등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등기하는 부서에서 조사해서 등기부까지 만드는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지계아문의 그 등기 업무 그 추진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성부를 포함해가지고 13개 도 각 군에 이제 지계 사업을 이제 총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02년에 이제 1월 달에 양지 아문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이제 3월 17일 날 정식으로 기구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무 양전 사업을 선결을 해서 토지와 청량과 관계 발급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02년도 3월 11일 강원도를 비롯해서 이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전 사업과 지계 사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방에 이제 지계 감리 이제 관리죠. 관리를 이제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양전 지계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4년도에 지계 아문을 이제 다시 탁집으로 이제 부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행정자치부로 이제 기구를 또 옮겨가죠. 그래서 이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양지국에 탁지부 밑에 양지국을 만듭니다. 이제 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탁지부 양지국에서 이 업무를 이제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중앙부서로 이렇게 들어가면 인원도 줄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못한 청량 부분들만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기능이 이제 축소가 됩니다. 자, 이 지계 사업을 이제 3단계로 실시를 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네. 이제 이 지계 사업을 3단계로 실시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 네, 전탄이 되기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양전 사업과 지계 사업을 하는데 네.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3단계로 아.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제 조사하는 이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한 걸 가지고 이제 실소유자하고 권리 관계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해주는 관계를 발급하는 과정, 요 이제 3가지 이 절차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가 이제 저희들 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의 이제 역할, 관계는 이제 토지 소유자는 옛날 그 권리, 또 매매 문건 이런 것들을 이제 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도록 했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점검을 다 하고 위에 3단계를 거쳐 가지고 국가에서 공인을 해서 이제 등기부를 이제 발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매매를 한다든지 양려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이제 문서죠. 그러니까 오늘날 등기부와 똑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조사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된 이유 또는 뭐 이제 또는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제국 시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제 참 완전하게 완료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은 잘못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작권도 빼앗기는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죠. 그런 반면에 또 가진 사람들은 양반들은 또 이 조사를 하면 자기 땅이 다 밝혀지니까 또 한 땅 안에 관리자가 여러 명이에요. 앞에 예를 들어서 뭐 군수라든지 아니면 양반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갔어 다른 데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세금을 또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농민들은 이중으로 이제 착취를 당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양반들은 양반대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반대하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충남 정상군이라고 있었다는데 그게 이제 사례에 보면은 그 지게를 발급하기 위해서 관리가 파견이 됐는데 그 관리를 이제 축출을 하고 쫓아내고 또 이런 지게 문수들을 빼앗아서 불을 태우고 뭐 이런 이제 소란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라든지 지역민의 이제 반발이 이제 가장 컸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에 의해서 통감부가 설치되니까 네. 이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됨으로 해서 중단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통감부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업은 완료했을 것인데 이제 통감부 설치로 완료는 하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은 토지가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 청량을 해서 공적 장부에 등록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 지적제도, 등기제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은 똑같았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대한제국에서 네. 저렇게 양전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토지 소유 제도를 정비를 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절차나 방식이 그게 뭐 대단히 전근대적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뭔가 좀 뭐 아주 빈약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당시 상황에 봐서는 네. 아주 근대적인 이제 제도 개혁을 하려고 네. 그렇게 추진을 했었죠. 네. 또 결과로서 그것도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뒤에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 토지조사 사업, 대한제국 시절의 토지조사 사업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어떤 인식이 필요한지. 네, 그래서 바로 방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안의 기능은 이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했다. 소유권 확정 기능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조세 부담자들을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양전도 기능, 사표와 전형을 이제 통한 토지 경계 명확화. 아까 저희들이 양안에 그 사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 남부 이제 그렇게 누구 거 네네.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 놨는데 지금과 같이 뭐 굴곡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실측을 해서 실제 모양과 똑같게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은 다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토지 평가 기능까지도 같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등급을 필지별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6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전부 다 그 수확량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평가 기능까지도 했다라면 오늘날 지적도와 토지 대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밑에 제가 표로 이렇게 이제 그래 놨습니다만은 소유권 기능도 했고 양전도 지적도 기능도 했고 토지 평가 기능도 다 가지고 있었다 이 양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토지 대장과 지적도와 공시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서 했던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나 지금의 우리 지적 기능이나 제도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럼 토지의 면적도 다 측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보면은 네. 가로 세로 네. 거리를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의해서 면적이 나왔고 네. 그 면적을 가지고 양안에 다 기록을 다 해놨죠. 아니 근데 이제 토지의 모양이 네. 그렇게 딱 뭐 사각형만 있을 리는 없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좀 건너뛰서 그런데 네. 이제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장산술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의 모양을 다 정해놨습니다. 네. 한 6가지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가깝게끔 가까운 토지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우리가 사각형으로 면적을 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표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바깥을 떼내고 가운데 메어 넣어서 면적을 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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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주 뭐 과학적인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보나 그 당시에 단위가 보나 평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충분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토지 소유권 대장 역할도 다 하고 이제 조세 대장 역할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결된 문서는 아닐지라도 그 기능은 이제 토지 대장으로서 순기능은 다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어떤 토지조사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네. 어떤 식의 평가를 우리는 내릴 수 있을까요? 대한제국 네, 시절에 그 평가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목적이 네. 이제 소유권 제도 확립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토지 침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감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시킨 이유가 근본적인 게 일본 자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중단을 시켰죠. 우리는 토지 침탈을 막기 위해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자국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단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인정한다라면 주인 없는 땅이 없겠죠. 주인 없는 땅이 없으면 토지를 수탈을 하지 못하죠. 뺏어올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조사를 했던 성과는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기존의 대한제국에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리고 네. 지네들이 처음부터 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에서는 이를 엉터리로 하고 전근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적으로 다시 한다 뭐 이런 네. 명분을 내세웠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하지만 뭐 사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이 그 통감부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고 토지를 뭐 양안을 하고 네. 그렇고 한 결과 소유권이 없는 즉 주인이 없다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분류한 땅들이 막 너무나 많이 나와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전부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그런 네.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을 때 그 네. 의도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반일 종족주의나 이 사람들은 그 연구 자체를 크게 뭐 인정을 안 하고 네. 그리고 비중을 안 두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선 토지 조사 사업 부분에서 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토지조사 사업 대한제국 시절에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그 평가에 있어서 어쨌든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정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경계를 이제 확정하고 또 권리자, 소유자를 확정을 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고 네. 그렇게 다 했죠. 중단됐지만은 이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정 그 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량학적으로 봐서도 어떤 이론이라든지 또 그런 원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네. 면적도 냈고 또 이제 조사를 해서 소유자도 또 소유자와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잘 했죠. 그러나 뭐 우리가 독일법에서 얘기하는 뭐 근대적인 어떤 소유 제도 그런 이제 법적인 체계 그런 틀 속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한 것이죠. 뭐 그 후로 쭉 계속 됐다면은 네. 뭐 현대적인 그러한 제도로 발전해 보완이 버렸겠죠. 됐겠죠. 네, 당연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문을 닫아놓고 있던 시절이라 네. 그런 제도를 맞이하지는 못했는데 울산 영향이 말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도까지 10년도까지 그 사이에 네. 이제 이 제도를 일본이 좀 통감부에서 발전을 시켰으면 되는데 네. 중단을 해버렸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제 역둔토라든지 둔토라든지 이제 국가 국유지에 대한 네. 것은 이제 합니다. 국유지에 대한 것은 하지만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이제 안 하죠. 네. 못했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의 어떤 토지 조사랄지 이제 토지 측량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이후에 네. 결국은 일제가 측량을 통해서 또 침략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침략사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 여기 4시간짜리 이 수업입니다. 이제 우리 외침인데,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제 그 청량 조항이 들어갑니다. 강화도 조약이 사실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청량에 대한 깊은 인식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청량을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안선부터 시작해서 청량을 일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죠. 해안선을 청량하는 건 뭡니까? 바로 배 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철저하게 인식이 있었죠. 1855년도에 그 미국 함정이 이제 일본 연안을 청량할 때 일본 사람들은 느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연안을 청량을 할까? 꼭 연안을 청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지. 우리 힘으로. 네. 그래서 일본은 독일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서 청량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연안 청량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청량을 합니다. 잠입 도척이라고 합니다. 숨어서 40년 동안 청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주 재미나는데 일본의 그 청량 기사가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참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청량을 하는 이유를 알만도 한데 어쩐지 관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데서 잠을 재주고 닭을 잡아주고 이렇게 잘 먹게 잘 해주는지를 모르겠다. 왜 협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일본 청량 기사가 써놓은 일기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의식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의병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제천이. 그게 청량하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청량을 하는 걸 발견을 하고 주민들이 5명을, 3명이죠. 3명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 청량한 도면이 전국적으로 다 그렸는데 제천까만 3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아마 일본인 측량사가 이렇게 이제 후한 대접을 받고 했었던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측량 행위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 시대에 보면은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못 그리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지도를 그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침략자들한테 넘어가면 침략의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지했다는 거거든요. 네. 하물며 뭐 측량이라고 하는 게 다 지도를 만드는 행위인데 그런데 아마 이제 이미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 관리나 아니면은 백성들이 일본한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네. 행동을 했겠죠. 네, 그런 뭐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또 우리 일본에 가까운 정권들이 네. 이제 들어섰을 때도 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청량은 이제 저희들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께서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지도설이 앞서 있고 네. 훨씬 선진적인 기법으로 네. 지도를 다 그렸죠. 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본이 외침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먼저 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청량을 배워왔던 거 그 20년 아, 거기서 메이지 출발해 버렸군요. 유진하고 우리 개항하는 그 시점 20년 그때 역전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전만 해도 우리가 훨씬 우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부에서 조금만 인지를 했으면은 청량 외침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량이 뭡니까? 그 지형을 지도로 자세히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의병 활동을 하면 의병 활동을 하는 것은 유격전이에요. 네. 길목을 잘 지키고 도망을 잘 가고 적시에 나타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해 있으면 일본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그대로 탁 잡는 거예요. 지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제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이제 우리 의병이 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개 의병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한테 다 제압당한다. 야. 그게 전부 다 지도의 그러니까 힘입니다.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그 의병의 그런 전술이 통했는데 네. 이 이제 일제 강점기 네, 때 네, 구한 말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네. 한지. 그런데 뭐 지금도 우리 청량에 대한 인식은 좀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의 청량 부분에서도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한 2번 정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간단히 적어놨습니다만은 대형군의 손자 이준용이가 일본에 시차를 가가지고 일본 거기 청량 그 교육하는 데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환이라는 사람도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가고 지형 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2년 동안 교육을 다 받고 왔는데도 이 사람들을 기용은 안 합니다. 그 지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사람 기술자들의 중요성을 알았다라면 철저히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람도 키우고 기술도 익히고 또 우리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은 했고 우리는 안 했고 그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네. 네. 자, 그 대한제국 시절에서 이제 조선 총독부로 이제 넘어온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네.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지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 오늘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반 정도 한 것 같는데 좀 더 네, 일단은 네. 빨리 김도 좀 빨리 나가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 사업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일제 그 이제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이제 조선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1912년부터 18년까지가 토지조사 사업이고 네. 이걸 마치고 나서 1918년부터 24년도까지는 이제 임야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릅니다. 1910년도 9월 달에 준비 조사를 해서 이제 토지 조사국의 사무를 조선 총독부로 이제 이관을 시키고 조선 총독부에서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 사업을 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건물이 임시 토지 조사국 이제 건물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남대문 네. 앞에 이제 청량 기술자들 교육
시키고 그 기념 촬영 어.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 목적은 이제 순수한 목적은 토지 점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이제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이제 조제 수입이 편리한 전답대를 대상으로 토지조사 청량을 실시하여 일본에게 불화하여 방대한 토지를 약탈하고 수장료를 징수하여 조선 총독부의 수입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간지 개간이 안 된 토지들, 미간지를 이제 무상으로 점유를 하고 또 신고를 안 한 토지들, 그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다 차지를 해서 국내 이제 최대 지주가 되고 끝나고 나서 통계에 의하면은 전 농도의 40%를 조선 총독부가 이제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조선 총독부가 가졌다는 얘기는 조선 총독부가 가졌다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한테 거의 이제 불화를 해서 일본인 소유로 넘어가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이제 대지주가 생기는 겁니다. 밑에 그림들은 최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토지조사부. 일본 사람들이 토지 조사를 해서 이제 만든 장부. 그 오른쪽에 게 이제 지적도, 왼쪽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지형도 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지형도, 지도. 그래서 이제 다시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의 절차나 방법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를 하라 했습니다. 네. 관련 법령에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 뺏어가 버려.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간청 출입도 쉽지 않습니다. 나리들 계시는데 어떻게 갑니까? 간청 출입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청량비가 엄청 비쌉니다. 예. 산 같은 거는 산 그거 가치가 청량 비용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청량비 돈 들여서 청량하니 그거 그냥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종중거 또 뭐 어떤 단체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신고를 안 하죠. 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이제 조선 총독부로 국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죠. 그리고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 땅에 편말을 다 세우게 했죠. 편말을 세우고 와서 청량 신청해라. 그러면 나가서 청량을 해준다. 그래도 이제 또 이웃이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쟁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분쟁지는 이제 불러다가 이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정을 해주고, 이제 요런 것들로 해서 이제 수탈이 목적이 아니다. 소유권 제도를 확립해줬다. 정립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장들이나 마을의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도장을 찍고 날인을 찍고 그걸 인정해주면 그걸 이제 사정을 한다죠.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토지조사부에 등록하고 토지조사부에 등록된 것은 이제 토지대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록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요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저 이제 사진이 저 일제가 실제로 이제 측량을 하는 그런 사진인가 보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인가 거기에 보네요. 보면 네. 이렇게 제복 예. 같이 입었고 저 왼쪽에 보면 멀리 보면은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이 하얀 사람이죠. 옷을 네. 입고 이제 우리가 볼대라 그러죠. 아, 포를 들고 예. 이제 그 서 있는 이제 모습이 되고 그 이제 평판 네. 이제 평판 위에 이제 저걸 이제 뭐 삼각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위에다 평판을 놓고 거기 이제 청량을 하죠. 그러면 저때 보면은 거기 이제 군복을 입고 전부 다 일본 헌병과 같은 모습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한제국에서 토지 조사 사업할 때는 이거 양반들이 모자 쓰고 네네. 청량했는데 여기는 뭐 지금 여기는 칼찬 모습은 안 나옵니다만 뒤에는 보면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칼 차고 했고 이제 근총을 차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네. 예. 자, 어쨌든 이제 그 일제에서는
일제히 토지 조사는 이제 토지 소유권이랄지 토지 가격이랄지 토지 지형 지모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해서 이제 실시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이들도 결국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수탈의 목적으로 토지 조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뭐 참 수탈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탈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생겨서 그걸 이제 국어로 등록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일제 침략 자체가 미화될 수 없으니까 네. 일제가 토지 조사를 해서 국유지로 40%를 등기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그건 수탈이죠, 그건. 네, 네. 수탈이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수탈을 그만큼 해갔으면 수탈을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제 그 토지조사 그 사업의 추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그 토지 조사 사업은 이제 그 재정, 네. 이제 돈 들어간 거와 그 다음에 인력, 이제 총 들어간 거, 거기 이제 명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쟁지, 네. 이제 처리도 했고, 토지 대장도 만들고, 이제 또 등기부도 만들고, 그리해서 지적제도와 등기 제도를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할 때도 이제 삼각청량, 해서 삼각청량도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대마도, 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제도와 전령도를 연결해서 우리나라를 청량을 다 했는데 한 나라의 위치를 정하려면 천문청량을 해야 되는데 천문청량을 하지 않고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청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마도가 1등 기준점이라면 우리는 2등 기준점, 일본이 1등 국가라면 우리는 2등 국가. 아직도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그럼 나중에 그런 거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청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그런 거 되고 또 높이의 기준. 우리가 뭐, 수로를 낸다든지 할 때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수준점. 그런 것들도 일본이 이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삼각청량. 이게 대마도에서 거제도와 부산의 전령도를 이제 청량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준 청량 높이를 정하는, 가운데 사진은 높이를 정하는 수준 청량을 하는데 남대문 앞에서 하는 것이고, 최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의 청량 기준점, 기점을 정해놓은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일필지 청량. 필지마다 번지마다 이제 청량을 해서 1,900만 필지, 약 1,900만 필지의 이제 토지 대장과 등기부를 이제 다 만들었죠. 그다음에 지형 청량을 해서 지형도를 다 만들었고 또 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토지 조제부도 만들고 토지 대장도 만들고 지세 명기장도 만들고 지적도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다 했죠. 그 밑에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일필지. 번지 하나하나 이제 청량하는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 초가지 골목에서 거기도 이렇게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청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장부들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오는 왼쪽에 그림이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지적도입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모눈종이 같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금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간격에 이제 숫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 지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는 그런 지적도고 이거는 이제 종이가 아주 계란, 노란자를 가지고 풀어서 신문지에다가 문종이에다가 배접을 해서 만든 종이라 종이가 늘거나 줄지 않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지적도입니다. 이 이후에 6.25 때 불이 탔다든지 수해를 입어가지고 뭐 떠내려갔다든지 우리가 그 이후에 새로 만든 것은 종이가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은 실제 이때 만든 지적도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토지조사부, 또 그 오른쪽이 임야 조사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기념비라는 게 있어서 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지금은 이 비가 없어서 네. 저도 실물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에 이제 이완용이가 축사를 실었죠. 3장짜리 축사를 짓고 그리고 남산에 이 이제 토지조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남산에 구경을 오면 여기를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네.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훌륭한 지적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와서 찬사를 해라 하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그야 가겠습니다. 신사에 들려서 다 참배하고 이거 보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기념비 틀을 보면은 거기 학생들이 지금 수학여행 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비도 대단히 크네요. 네,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제가 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에 있을 때 서울의 그 중심점 청량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하고 또 할 때 남산에 저희들이 그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네. 청량 중심점, 서울의 중심점이 어디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울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기념비 틀을 찾자. 네. 그래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석이라도 세워서 이 나쁜 놈들 아. 좀 적어 놓자 네. 해서 찾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때 찾지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1969년도 6월 달에 반공청년 운동 기념탑을 세웠다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공청년 기념탑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반공 청년 운동 기념탑도 또 누가 또 붙어버렸습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은 없어요.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저렇게 큰 기념비가 네. 저기 어떻게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가 있죠? 한번 조사해 보면 아주 재미있겠습니다. 그죠? 어디 그래서 묻혀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사에 있을 때 예. 이걸 찾자.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하다가 결국은 뭐 못 찾고 말았습니다만은. 네. 1966년도에 뭐 철거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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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흔적은 노연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한용이가 그 이제 축사 네. 토지조사사업 축사를 했다고 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조선 토지조사사업 결과 보고서인데 네. 그 추록에 보면은 가운데에 보면 빨간 글로 제가 쳐놨습니다만 그게 뭔고 하면은 조선 총독부 중추원 백작 이완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은 1910년도 10월 1일 날 조선 총독부 관제 및 중추원 관제에 설립된 총독 자문기관이죠. 네. 그게 보니까 백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중추원 부원장으로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게 참고로 일본이 이제 그 귀족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네, 네. 친일파들한테 네. 자기를 수여했는데 네. 그 가장 그 높은 자기가 후작, 네. 그다음에 백작이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차고 높지는 않았네요, 그죠? 최고 높은 자는 이해승이라고 네, 조선 네, 맞습니다. 왕실의 종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적게 나와 있고 또 일본 말과 우리 말이 혼용어로 돼 있어서 뭐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선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성과를 쭉 이제 기술을 하면서 그 책에다가 딱 이완용 해가지고 딱 실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이완용에 대해서 좀 더 네.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일제히 토지 수탈에 대해서요, 반일 종족주의와 함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토지 수탈과 이완용 그리고 삼성 이병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